대선을 나흘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확진자는 9만 명씩 쏟아지고 있고 전체 확진자 수는 이제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면서 한인 업소들은 장기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에 업소를 최적화시키는 등 맞춤형 영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선거에는 남가주에서 역대 최다 한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대부분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어 결국 한인 표심의 당락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발급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첨식 대신 고임금 신청자를 우선하는 방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일광 절약 시간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바뀌면서 1시간이 더해지게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LA 카운티에서는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금지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주차장을 아예 개조하거나 내부를 바꿔 야외 영업을 하는 한인 식당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초까지 40만 명이 숨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부풀려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하루 감염자가 9만 명을 넘어서며 매일 최악의 기록을 쓰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1,000명 가까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워싱턴 의대는 이런 추세라면 내년 1월 중순에는 하루 2,300명이 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월 1일에는 40만 명 가까이 치솟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부 러스트벨트 최대 경합주 미시간에서 대규모 유세를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 없이 사망자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in doubt, choose COVID. It's true. No, it's true. Now they'll say, oh, it's terrible what he said. But that's true. It's like $2,000 more. So you get more money. 경합주 아이오와에서 드라이브인 유세에 나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mask mandate. This isn't a political statement. It's patriotic duty for God's sake. But still Donald Trump refuses to listen to science. 대통령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명품 거리인 로데오 드라이브에 전면 봉쇄령이 내려졌고 워싱턴 DC 상점들도 약탈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덧대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분열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는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든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소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남가주 발렌시아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하루 최대 15만 개의 코로나 검사를 처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무려 2,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연구소는 주 전체 코로나 검사 처리 기능을 75% 정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요즘 맞춤형 야외 영업을 하는 한인 식당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예 주차장을 패티오로 개조하는 카페와 식당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을 패티오로 개조한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입니다. 이 카페 업체는 주차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 패티오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차장이나 남는 공간을 개조해 영구적인 패티오를 만드는 업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고 비가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드실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태가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꾸며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뒤에를 완전히 픽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개업할 때 아예 야외 패티오를 건축하는 업소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코로나 방역 시설을 갖춘 패티오를 만드는 겁니다.
업주들은 패티오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소 테마에 맞춰 음악 연주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티오 영업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패티오를 건축하는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인도가 풀릴지라도 이런 게 이제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웃도어 패티오를 더 이제 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좀 손님들이 와서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그 중심을 잡고 좋은 환경권에서 안전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영구적인 패티오를 건축하는 업소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11월 3일 선거 전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는데요.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한인 후보들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과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그리고 LA 시의원 선거까지 이번 선거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특히 사상 첫 한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을 노리고 있는 미셸 박스틸 후보와 영킴 후보. 미셸 후보가 출마한 48지구는 뉴포트 비치와 헌팅턴 비치 그리고 가든그로브 일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한인 유권자 비율은 0.8% 정도로 미미하지만 박빙의 승부처인 만큼 한인 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킴 후보 지역구에는 한인 유권자가 2만 1천여 명이나 거주합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연방하원 34지구의 데이비드 킴 변호사는 강성 진보 성향으로 젊은 층을 주요 공략하며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원에는 재선을 노리는 최석호 68지구 하원의원과 데이브 민 37지구 상원의원이 출마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과 레이크 포레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A 시의원 선거, 재선을 노리는 데이빌류 4지구 시의원과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의 그레이스 유 후보가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오늘부터 모든 투표소가 가동됩니다. 한인타운에도 윌셔팍 초등학교와 주양 장로교회 등 9곳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갖고 있는 경우 11월 3일 전에 발송하거나 공식 투표함 또는 투표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발급을 기존의 추첨 대신 임금이 높은 신청자들부터 우선 발급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신청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발급한다. 연방국토안보부가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추천 방식 대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H-1B를 먼저 발급해준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한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규모를 넘어서면서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추천 방식은 기업의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고용주가 낮은 급여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임금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임금 수준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단계 급여 신청자는 비자 발급 대상에서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단계 신청자의 25%도 비자 발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동안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CBB은행이 올해 3분기에 대폭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CBB은행의 지주사 CBB뱅콕은 290만 달러, 주당 28센트의 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분기 165만 달러보다 무려 76%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US 메트로은행도 지난 3분기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11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 2분기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은 3분기 총 자산이 7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총 자산 7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말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오는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바뀌면서 1시간이 더해지게 됩니다. 또 일광 절약시간제가 해제되는 1일부터는 LA와 서울 간 시차는 기존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겪어본 적 없는 세상에서 생존의 조건을 찾는 SBS 창사 30주년 특집 지식 나눔 프롬 SDF가 한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인간만이 가진 협력의 기술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먼저 김학희 기자입니다. SDF 2020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박정훈 SBS 사장의 개막사로 시작된 SDF의 화두는 경험 못한 위기를 인류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세계적 석학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는 위기를 이겨낼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The big advantage of us humans over viruses is that we can cooperate. What a doctor in Korea discovers in the morning can save lives in Brazil by evening. 지금은 질병의 책임에 관한 증오를 거두고 치료약 개발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we don't have an economic, a global safety net, then the resulting chaos and violence and waves of immigration will destabilize the entire world. 하라리에 이어 SDF 2020 연구팀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의료 인력의 적정 노동 보장,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협력, 데이터 기반의 방역 정책, 의료 뉴스의 팩트체크 강화 등 4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는데 정세균 총리는 제도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책 과제는 매우 시적절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온라인 형태로 열었던 슈퍼주니어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공연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만 3천 명 이상의 관객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7배.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창사 30주년을 맞은 SBS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콘텐츠와 플랫폼의 융합을 선도해온 SBS가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뛰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SDF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아본 시간이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올해 SDF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 포럼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증강현실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온라인 포럼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랜선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위에 구현된 홀로그램은 거리와 공간이 주는 제약을 극복했습니다. 서울에서 뉴욕에 있는 특파원과 가상 공간에서 만나 인사하고 거기는 아침일 텐데 커피부터 한잔 하시죠. 이런 기능도 있네요. 진짜 손에 커피잔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데 신기하네요. 어디에 있든 협업이 가능한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이쪽 끝에 있는 거는 알록달록한 거, 딱 봐도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오피스들에서 모여서 벽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SDF 2020은 또한 즉석 전자투표 등의 기술을 도입해 연사와의 심도 있는 소통도 이뤄냄으로써 단순 관람 수준이었던 기존 온라인 포럼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기사를 원한다는 분이 163명, 2배를 넘어섰죠. 저도 이 결과 명심하면서 앞으로 의학 기사 쓰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에 맞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연장을 날아다니고 무대 주위에 갑자기 짙은 숲이 들어서는 증강현실이 포럼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SDF 2020은 비대면 소통과 참여가 기술로 극대화된 온라인 포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한국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내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확진자 93명 가운데 72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서울 강남 럭키사우나 관련 확진자만 28명입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 입구.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엔 차단선이 설치돼 있고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26일 사우나 방문자 한 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원과 다른 방문자들, 이들의 가족까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지인 5명과 함께 같은 건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들 가운데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우나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건물 양쪽에 각각 출입구가 있어 사우나 이용자와 다른 층 이용자의 동선이 겹칠 확률은 적어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부터 26일 사이 이 사우나를 방문한 사람은 즉시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우나는 그 실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에어로졸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가능한 사우나를 마친 다음에 그 긴 대화를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자리를 이동하셔서 1학년 학생과 교사 등 10명이 확진됐던 경기 포천시 추산초등학교에서도 학생 가족 등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 예수중심교회에서 지난 27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 18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용인 동문 골프 모임과 관련해서도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북한이 서해 민간인 피살 사건의 우선적인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공동조사는 사실상 거부하면서 피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종용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서해 민간인 피살 사건은 남측이 주민을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남측의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북한이 이번 사건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공동조사 요구는 불법 침입자에 대한 자위적 조치였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거부했고 시신 훼손에 대해서도 남한 군부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며 계속 부인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문제 삼는 국내 보수 세력을 비난하면서 비방 중상이 도를 넘어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흔들고 있다며 더 큰 화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도 남겼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이 됐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압박과 유화 메시지를 동시에 내면서 피살 사건을 이쯤에서 마무리하자고 다시 한번 종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사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 피살 사건을 무시로 일관하던 북한이 다시 대남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남북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비하려면 남한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흘리며 사건 마무리를 종용하는 북한에게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LA시정부가 파킹 티켓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티켓을 받고 48시간 내에 완납하는 경우 $20를 할인해주는 얼리페이 LA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총영사관은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그리고 병역 미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민원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A시정부가 파킹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에릭 가세트 시장은 파킹 티켓을 받은 후 48시간 내에 완납하는 운전자들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얼리페이 LA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식당의 코로나19 수수료 부과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다 솔리스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실내 식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식당들이 주차장 등 실외 식사 공간을 마련하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해 힘들어한다며 식당에서 식사하는 고객의 음식값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테이크아웃과 배달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코마에 사는 70대 한인 남성이 버섯을 따러 갔다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인 남성이 지난 28일 친구 2명과 쉘튼 인근 산으로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돼 다음날 오후 늦게 추락해 숨져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솔라노 카운티에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된 캘리포니아주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솔라노 카운티 보건국은 솔라노 카운티 주민이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됐으며 환자는 65세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 에게해에서 발생한 규모 7.0 강진으로 현재까지 14명이 숨지고 5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정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보이고 구조대원들은 맨손으로 잔해 더미를 파헤칩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시민은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쯤 터키 서부 해안과 그리스 사모스섬 사이 에게해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터키 서부 도시 이즈미르에선 건물 1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Vallahi hissettiklerimiz çok kötüydü. Zannettim yer yarılıyor. Yani o anda zaten düşünemiyorsun. Direkt aşağı inmeye çalıştık. 현재까지 최소 12명이 숨졌고 5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인근 그리스 사모스 섬에는 해일이 덮쳤습니다. 일부 건물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10대 청소년 2명이 숨졌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정부는 서로 위로 전화를 주고받았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최근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범인은 21살 튀니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테러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슬람권 나라들까지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어제 니스의 한 성당에서 참수 테러를 일으키고 붙잡힌 범인이 튀니지 출신의 21살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넘어왔고 범인의 가방에는 이슬람 경전 쿠란과 휴대전화, 흉기 등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하마드 풍자 만화로 촉발된 갈등이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보복 테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는 프랑스 영성관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비원 1명이 다쳤고 프랑스 중부 리옹에서는 흉기로 무장한 20대 아프간 남성이 열차에 탑승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도 16살 소년이 신은 위대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현지 파출소 건물에 화염병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i nous sommes attaqués une fois encore, et je le dis avec beaucoup de clarté une fois encore aujourd'hui, nous n'y céderons rien. 유럽연합 정상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니스 참수 테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종교 간 이해와 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도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터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등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은 극단주의의 추악한 도발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며 테러와 폭력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이번 주말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 전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또 각각 출마한 지역구에서 단 몇 표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초박빙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정치력 신장의 바탕이 되고 한인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 모든 투표소의 문은 열렸습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